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지만 에너지 절약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시민들은 물론 우체부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20%가량 오르고 KTX 울산역으로 갈 때 물어온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도 폭염경보 속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간밤에도 25.3도까지 올라 나흘째 열대야 현상을 보였고 오늘 낮에는 최고 35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중복인 내일은 25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 당분간 이 같은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낮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낮에는 35도의 찜통더위로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다루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세일, 2인 1조로 즐기는 딩기요트, 함께 노를 저으며 협동심을 키우는 패들보트. 학생들은 두려움과 설렘 속에 바다를 향한 도전 정신을 키우며 무더위를 한 번에 날립니다. 오늘 되게 날씨도 덥고 방학인데 이렇게 나와서 바닷가에서 보트도 타고 하니까 되게 좋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하얀 빙판 위를 쌩쌩 달리는 학생들에게 폭염은 남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아이스링크의 평균 온도는 영상 15도로 시원한 기온 속에서 아이들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뒤뚱뒤뚱 비틀거려도 무더위를 뒤로한 채 달리는 스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깥은요 더운데요 안에 들어오니까요 춥고요. 근데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천변에 마련된 임시 풀장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친구들과 물장구도 치고 뒹굴며 추억을 쌓습니다. 난생 처음 엄마와 함께하는 물놀이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다에서 때로는 빙상장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폭염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도심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의 야간 조명 제한 조치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문을 닫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불을 훤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주선 전자제품 매장은 어디가 밝은지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조명 가게는 다양한 조명 기구를 뽐내듯 깜깜한 거리를 밝히고 있고 수입차 대리점은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PC방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으로 장식했고 인도는 돌출형 LED 간판이 점령했습니다. 야간 소동을 가장 잘 지키지 않은 곳은 휴대전화 가게입니다. 간판은 물론 실내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어 마치 영업을 하고 있는 착각이들 정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형 점포와 모델하우스 등은 야간 조명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합니다. 이달 들어 전력 사용량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자 한전은 비상대책을 마련했지만 노심초사입니다. 하기부하는 계속 늘고 있지요. 배낚시 수동 운전 부하를 끊는 걸로 훈련도 하고.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에너지 절약은 딴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력 대란을 이유로 고리원전 1호기를 다음 달 초부터 재가동하기로 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폭염으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고리원전 1호기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사용기한을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어 또다시 마찰이 예상됩니다.
오는 29일이면 도로명 새 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된 지 꼭 1년이 되는데요. 잘 쓰이고 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차 집배원 이민호 씨. 맡은 구역에서는 눈 감고도 집을 찾을 수 있지만 요즘은 하루 한두 건씩 우편물 배달에 진땀을 뺍니다. 기존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적힌 우편물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만났던 집배원 이민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새 주소가 법정 주소로 쓰인 지 1년이 지난 지금 새 주소에 얼마나 적응했을까? 그 주민세라든지 이렇게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새 주소로 우편물이 다량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좀 많이 좀 힘든 편. 신정동 지역만 하루 한 차례씩 1년이면 꼬박 300차례 넘게 우편 배달을 하는 집배원에게도 새 주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용률이 낮아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새 주소 간판 같은 시설물 설치에 79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하지만 홍보 비용은 2007년부터 해마다 1억 원가량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홍보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사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을 조사했는데 새 주소 사용률이 9%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집 주소를 새 주소로 말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보긴 보는데 그 생각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전 주소가 싹 들어오니까 크게 홍보된 것도 없고. 부동산 중개업소 한쪽 벽엔 아직도 집원 주소로 된 지도만 걸려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나 공적 장부엔 새 주소를 쓰도록 의무화됐지만 이곳에도 역시 집원 주소뿐입니다. 거의 전혀 쓰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들도 불편한데 또 과연 그 고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얼마나. 오는 2014년부터는 집원 주소는 없어지고 새 주소만 사용됩니다. 남은 기간은 1년 반. 근본적인 홍보 대책 없이는 혼란만 키울 거란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의 택시 요금이 4년 만에 20%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시내에서 KTX 울산역으로 가는 택시의 할증 요금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익경 기자입니다. 현재 울산의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08년 정해진 2,200원. 택시업계는 지난해 11월 택시 요금을 40.6% 인상해달라고 건의했고 울산시는 검증 용역을 거쳐 4가지 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4가지 개선안은 현행 기본요금 2,200원을 2,9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올린다는 겁니다. 거리와 시간 요금을 조정하면 4개 안 모두 19.1%의 요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시 대중교통위원회는 이 가운데 기본요금 2,800원에 125m 또는 30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이 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4년간 동결된 택시 요금을 유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택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대신 할증제는 대폭 개선됩니다. 우선 시내에서 KTX 울산역을 오가는 택시 할증 요금과 구군 간 할증 요금은 없앨 방침입니다. 군 지역 내 할증률도 현행 41%에서 절반으로 줄이지만 심야 할증은 유지됩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9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상당수 택시 기사들까지 승객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협력회사들의 제품을 다른 협력업체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홍보와 판매 회장을 만들어주는 동반성장 판로 지원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판로 지원 행사를 통해 30여 개 회사가 전기제 등 11개사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피서지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대차는 이 기간 서비스 코너를 방문하는 운전자에게 간단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냉각수와 엔진오일 등 필수 사항도 점검해줄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정 내 귀중품을 무료 보관해주는 대여금고 무료 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30일부터 8월 말까지 제공되는 대여금고 무료 이용 서비스는 본점 영업부를 비롯해 병영과 구영 등 울산 지역 10개 영업점에서 실시합니다. SO1 직원 자녀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의 식사 보조와 장애인 작업장 체험을 하며 장애 인식 개선과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배우들이 한꺼번에 출연한 영화 도둑들이 개봉했습니다. 공포영화 무서운 이야기와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 4도 한여름에 맞춰서 울산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0억대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마카오에 모인 10명의 도둑질. 훔칠 때는 뭉쳤지만 목적을 달성하자 각자 다른 속셈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는 긴장감을 더합니다. 타짜의 최동훈 감독과 김윤석과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납치된 여고생이 시간을 벌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환자를 구조하는 구급차가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등 6명의 감독들의 단편을 모은 액자 구성의 영화입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도토리 하나를 쫓아 우주로까지 날아간 다람쥐. 그 엄청난 집념이 지질학적 대재난을 일으켜 바다가 갈라지고 대륙이 이동한다는 기상천외한 상상이 줄거립니다. 3D 영상으로 만들어낸 시원한 화면과 모험담, 웃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의 평균 전세 가격은 1억 2천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달 주택과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2,063만 원으로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 1억 7,600만 원보다는 낮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울산의 전세 가격 상승률도 16.46%로 상승폭이 충남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 들어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25건의 폭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억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전체 42건보다 조금 많은 것이며 사고 원인은 용접 중 부주의, 전선 단락 등 인적 요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몇 해 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이 내일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갖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미포조선도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9일 동안 휴가를 떠나 협력업체들도 같은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 올해는 주 5일 수업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예전보다 일주일 늦은 내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 학원가도 다음 주에 휴원하는 등 휴가 분위기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울산 12경의 하나인 태화강 선바위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은 선바위교 인근 태화강 생태관 예정부지 10,000제곱미터에 조성돼 모레부터 개방합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선바위 일대에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하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